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톡방에 계신 회원님들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변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이나 치병을 위해서는 핵심, 본질은 바로 변이다. 자, 왜 변이 좋아져야 영양도 없고 피가 깨끗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걸리 발효가 잘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김치 발효가 잘 되었다. 즉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했다는 말입니다. 이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을 해야 영양도 많아집니다.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맛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성도 그만큼 더 제거가 됩니다. 자, 우리 대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가 잘 될수록 많은 영양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 미생물들이 충분히 증식을 하면서 즉 수적으로 충분히 증식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발효가 잘 일어날수록 그러니까 영양을 많이 얻게 되고 피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피가 깨끗해지는 부분. 자,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는 이게 발효가 잘 덜 되면 덜 되었지 부패하지는 않습니다. 청국장도 마찬가지죠. 막걸리도 그렇고 발효가 좀 미흡하면 미흡했지 부패가 일어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우리 대장에서는 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에서 이 부패균과 유익균은 시소 게임을 합니다. 즉 부패균이 많이 증식하면 유익균은 그만큼 증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최소한으로 일어나야 발효가 가장 많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가 일어나면 이 부패균들은 독소를 뿜어냅니다. 그게 악취나는 변이나 방귀죠. 자, 같은 사람이 매일 먹는 음식 종류에 따라서 장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나쁘면 나쁜 사람대로 어떤 때는 변이 좋고 어떤 때는 변이 물러지거나 악취가 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즉 먹은 음식에 따라서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기도 하고 발효보다는 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장 상태가 안 좋은 분일수록 부패가 잘 일어나죠. 그런데 장 상태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부패가 덜 일어나지만 장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대장에서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변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자,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난 증거물이 바로 꼬들한 변입니다. 끝까지 꼬들해서 떼글떼글한 변. 모든 동물들이 눈은 똥이죠. 자, 동물들은 병이 걸리면은 변이 물러집니다. 설사를 그래서 항문이 깨끗한 동물은 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염소나 그 토끼 똥 싸는 거 보면은 정말 떼글떼글하게 넣죠. 항문에 전혀 변이 묻지 않는. 사람도 원래는 완벽한 변은 화장지가 필요가 없죠. 변이 나쁠수록
물음변이 되고 화장지를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변을 넣고 나면은 개운한 느낌이 없죠. 이렇게 변이 나쁜 사람일수록. 그런데 30cm 굵은 변을 제대로 두면은 아주 뒤끝이 개운하죠. 자, 아무튼 변을 좋게 만들어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변이 좋다는 말은 첫째, 영양을 얻었다. 두 번째, 피가 깨끗해졌다. 세 번째, 면역. 우리 장내 미생물이 생태계,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많아야 면역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될수록 체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발효가 잘 될수록 열이 납니다. 옛날 두엄자리에서 발효가 되면서 막 김이 나죠. 닭똥이 발효될 때는 온도가 60도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뜨끈뜨끈하죠. 우리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날수록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역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잘 돌고. 제가 30대 중반에 변이 극히 나빴어요. 툭하면 설사하고 새끼손가락처럼 변을 봤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그때는 몸에 독소가 꽉 차가지고 엉덩이나 얼굴에 이 피고름, 뾰루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몸이 극도로 피곤했고 추위에 그렇게 약했어요. 그 젊은 나이인데도 막 11월 달만 되면 내복을 입어야 했어요. 자, 그런데 변이 좋아진 이후로는 내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변이 나쁠 때는 면역이 없어서 몸살이 한번 걸리면은 직장에 결근을 할 정도로 심하게 몸살이 오고 고생을 했죠. 자, 그런데 변이 좋아진 이후로는 한 번도 이렇게 직장을 결근한 적이 없었어요. 30 중반에서 퇴직할 때까지는. 그리고 감기가 와도 살짝 지나갑니다. 몸살이 와도 하룻밤 지나면 나아버려요. 즉 변이 좋아지면은 그렇게 면역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아무튼 손발이 차거나 체온이 낮거나 배가 찬 분들은 다 변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변을 좋게 만들면은 다 그런 게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변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게 바로 명수식 섭생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참 실천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그걸 단칸에 끊어버리고 지키는 분들일수록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고기를 먹으면은 방구도 많이 나오고 변에서 냄새도 나오고 왠지 피가 더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식물들을 먹으면 피가 깨끗해지고 대장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대가들, 즉 유명한 사람들, 외국 그 의사들이나 박사가 쓴 건강서적을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도 그게 딱 맞는 소리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더 누구보다 열심히 해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말을 무작정
믿음이 안 가신다면 한번 자기 몸을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 지금까지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그 음식들 드셔보면서 변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변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내 몸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정말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생채소가 체질에 맞아서, 또는 소화가 되어서, 또는 체질에 맞으니까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소화력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 종은 동일한 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그 음식들은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고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먹는 조합이 이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자, 최악의 섭생법. 자, 우리가 뭐 가공식품, 뭐 햄, 소세지, 튀긴 음식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든 잘 알기 때문에 건강식을 하는 분들은 거의 안 드시거나 드셔도 조금만 드시죠. 자,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들을 더 많이 드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현미밥,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식, 그 다음에 온갖 잡곡밥, 그래 거기에다 콩밥, 소화가 제일 어려운 까만콩, 그리고 생채소, 생으로 생식이 좋다. 막 생식 가루도 사 먹고, 또 어떤 분들은 생채소 샐러드를 많이 먹죠. 그 다음에 견과류까지. 자, 아마 이것들 열심히 드시는 분일수록 몸이 피곤할 것입니다. 자, 그분들이 그렇게 건강식을 해서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피곤하지 않고 기력이 넘친다면 그분은 정말로 잘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더 취약은 뭐냐? 아까 그 음식들을 열심히 먹으면서 섬유질을 또 몽땅 먹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식 반찬, 밥상은 섬유질 덩어리다. 너무나 많은 섬유질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야채만 섬유질이 아니다. 흰밥과 고기를 빼고는 다 섬유질이다. 김, 미역, 버섯, 콩나물, 된장국, 호박, 그리고 현미의 효소의 그 미강도 다 섬유소다. 과일도 섬유소고. 자, 그러니까 이 섬유질까지 많이 먹게 되면은 대장에서 최악의 부패를 일으킵니다. 자, 제가 의외로 고기를 많이 먹어보면 방구도 안 나오고 변에서 냄새가 적습니다. 그런데 고기 안 먹어도 섬유질을 조금만 많이 먹으면 변에서 냄새가 납니다. 정말 우리는 식물들을 맹신하죠. 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이 섬유질 부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면은 많이 먹게 됩니다. 김치도 여러 가지죠. 그리고 특히 잎사귀 종류들. 제가 옛날에는 깍두기는 뭐 소화가 잘 되니까 좀 순댓국 같은 거 먹으러 가면은 순댓국하고 흰밥, 깍두기를 좀 많이 먹었어요. 물론 그렇게 먹어도 변은 참 잘 나옵니다. 좋게. 자, 그런데 이 깍두기조차 줄여보니까 변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김치도 아주 조금만, 배추김치는 좀 잎사귀 말고 쭉대기 부분 있죠. 줄기 부분만 좀 먹고,
뭐 파김치도 먹고 싶으면 정말 한두 가닥만 먹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우리 설 명절이니까 고기 많이 먹잖아요. 제가 시골에 갔다가 아무래도 시골에 갔는데 고기가 많이 나오죠. 자, 예전에는 그 섬유질 반찬, 그러니까 김치라든가 이 나물 반찬 있죠. 그런 걸 많이 먹으면서 고기도 먹었다면은 이번에는 고기도 이제 뭐 갈비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홍어의 무침도 있고 또 조기 구워놓은 것도 있고 많이 먹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 김치 같은 걸 많이 먹었다면은 이번에는 김치 쭉대기 부분만 묵은 김치를 한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나물 조금 먹고 그랬더니 변이 뭐 평상시나 거의 똑같이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시니까 특히 고기 드실 때는 섬유질을 좀 적게 드셔보십시오. 변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자, 제 말을 굳이 그대로 안 믿기시니까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내가 방구를 얼마나 끼는지, 그리고 변에서 악취가 나는지, 변 뒷부분이 얼마큼 물러지는지, 그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먹었을 때 그렇게 되는지, 그 섬유질 반찬을 얼마큼 먹었을 때 그러는지, 또는 내가 아직도 견과류나 콩밥을 먹고 있다면 어떤 때 그런지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피곤하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피곤함이 뭔지, 이 피곤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피곤한 이유는 피가 탁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피곤을 누가 느끼는가요? 바로 신경세포가 느낍니다. 그래서 뇌신경, 이 뇌신경이 가장 먼저 피가 탁해지면 이걸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피가 맑은데 피곤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30대 중반에 정말 자조자도 피곤하고 극심한 피곤함을 느꼈어요.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말이면 하루 종일 자는 게 일이었어요. 자고 나서 조금만 움직이면 또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건강해지면, 피가 맑아지면 피곤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잠깐 자고 나면 피곤함이 없어지고, 그러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피곤함에 쩔어 사는 사람은 자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또 피곤함을 느낍니다. 왜냐? 피가 탁한 것입니다. 왜 피가 탁했냐? 고기 먹어서 탁한 게 아니고 대장에서 부패하게 먹었기 때문에 피가 탁한 것입니다. 자, 세포, 그러면 모든 세포가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피가 탁한 피가 그 세포에 가면 그 세포가 어떻게 그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췌장 세포도 깨끗한 피가 와야 인슐린을 잘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몸에 깨끗하다는 그런 식물들만 먹고 심한 부패를 일으켜서 고기 먹은 것보다 훨씬 피를 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그 음식을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들 열심히 드시면서 야채까지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정말 피곤해 죽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 좋다는 것을 몸에 깨끗하다는 것을 먹었는데 왜 피곤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피곤함이 없어야 되죠. 내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세포에 맑은 피가 간다는 뜻이죠. 자, 진짜 건강한 사람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머리는 맑은 사람입니다. 자, 변을 좋게 만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변을 좋게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죠. 왜냐하면은 변이 안 좋은 사람도 어떤 때는 변이 좋고 어떤 때는 나쁘지 않습니까? 좋았다는 것은 어떤 뭔가가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 조합으로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먹어주면은 점차 장내 환경, 장내 세균총이 생태계가 건강한 쪽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자, 발효기를 구매하시면 책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책을 뭐 3번, 4번 읽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아예 책도 안 읽어보시고 여전히 그 효소를 만들어 드시면서 섭생을 안 지킵니다. 그러고는 왜 변이 안 좋아지냐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책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자, 한번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들 다 끊어보시고 섬유질까지 정말 줄여보시고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그 다음 끼부터 변이 좋아집니다. 자, 변을 좋게 만드는 게 치병이나 또는 건강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자, 변을 나빠지게 하는 모든 음식을 식단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만 좋아지면은 다른 것들은 다 지엽적인 문제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건강하시고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